안녕하세요. 10X AI 클럽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제 1부 업스테이지와 함께한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2부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만들 거는 이런 솔러 LLM 챗봇을 웹사이트로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번에 이제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이런 솔러 LLM 채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드로 잠깐 보여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임베딩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런 레그, RAG를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제 RAG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문서를 업로드를 하면은 사용자가 쿼리를 보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변을 이제 LLM 모델을 사용해서 생성해내는 거를 RAG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크게 이 두 가지 전처리 인덱싱 단계랑 그리고 답변을 생성하고 불러오는 그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자면 인덱싱은 전처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뭔가 학습시킬 만한 문맥 정보를 업로드를 한다는 걸 뜻해서 이제 로딩을 한다라고 뜻하고요. 이 로딩을 할 수 있는 함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이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뭐 표나 테이블도 있는지 아니면 뭐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그거에 따라 특정 문서를 업로드를 해주는 그런 함수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 PDF 문서에 맞는, 뭐 알맞는 효율적이고 빠른 그런 함수를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해줘야 되고요. 이제 업로드를 한 문서를 두 번째 단계인 스플릿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올린 파일을 다시 작게 쪼개게 되는 단계이고, 쪼개는 이유는 만약에 PDF 파일 이 자체를 크게 그냥 데이터로 올려버리면은 검색을 할 때 이게 비효율적이에요.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또 일일이 다 읽으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렇게 쪼개주면은 훨씬 더 빨리 의미 해석을 하고 이제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쪼갠 내용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업로드를 할 때에는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단어, 문장 형태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먼저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꿔주는 단계를 이제 임베딩 값으로 바꿔준다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임베딩 값으로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함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저희가 업스테이지 임베딩 함수를 쓸 거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오픈AI 임베딩도 있고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임베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임베딩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하고 어떤 임베딩 결과물들이 생성되는지에 따라 실제로 이 생성 AI가 검색을 할 때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찾고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런 임베딩 값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함수를 쓰셔야 이 검색이 조금 더 잘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인덱싱을 한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많고 각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검색 알고리즘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베딩 값들을 올리는 거고 그 임베딩 값들을 얼마나 잘 찾아주냐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얘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덱싱을 거치고 이제 실제로 이 retrieve 검색하는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검색을 하면은 DB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이제 실제 솔러 LLM 같은 애들이 찾은 답변을 다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문장 형태로 임베딩 값들을 다시 단어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이 단계를 토대로 지금 이런 챗봇을 만들 거고요. 지금 얘는 솔러 LLM이랑 그리고 솔러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만드는 이런 챗봇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는 이런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얘한테 뭔가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챗봇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챗봇 코드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는 저희가 필요한 패키지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화면이고요. 저희가 지금 어떤 거를 만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PDF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하면 얘가 전처리를 하고 이런 PDF를 프리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채팅 화면이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PDF 파일을 한번 올리면은 걔를 전처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얘를 기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할 때마다 전처리 인덱싱 과정을 거치면 비용이 과금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뭐 오픈AI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칠 때마다 그 임베딩 값을 새로 만들 때마다 비용이 과금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그냥 업로드했던 거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웹사이트 자체에다가 좀 기억할 수 있는 몇 가지 캐시 형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13번째 줄부터 저희가 session state이라는 거를 Streamlit 이라는 패키지를 활용해서 기억을 하도록 할 거고요.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 캐시도 처음에 활성화를 해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저희가 업로드한 PDF 파일 캐시를 기억을 하도록 저장을 해줄 겁니다. 지금 20번째 줄에 있는 이 reset chat은 그냥 처음에 다시 모든 거를 다 리셋시키는 그런 함수이고요. 이제 25번째 줄부터 있는 display PDF 함수는 그냥 이런 PDF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프리뷰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여기서 구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뭔가 챗봇을 만들 때 굳이 필요한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41번째 줄부터 이 사이드바에 대한 코드가 구현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사이드바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모든 전처리 과정이 여기서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전처리가 이제 다 진행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Ready to Chat이라는 화면이 뜰 겁니다. 팝업 창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ST라는 거는 저희가 Streamlit-이라는 UI, UX 웹사이트 패키지를 구성을 해주는 그런 패키지고요. 여기서 이제 사이드바를 하나 만들어주고 저희가 그 사이드바 헤더를 뭐 add your documents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드바 헤더가 여기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UX를. 그래서 st.file 업로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이런 팝업 UX가 알아서 자동으로 뜨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파일을 이제 하나 업로드를 하면은 얘가 uploaded file이라는 변수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요. 저희는 이제 얘를 파일 캐시에다가 저장을 해주기 위해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파일 캐시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 파일 키를 하나 만들어주는 과정이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이 파일을, 업로드한 파일을 저희가 temporary 임시 파일에다 저장을 해서 그거를 열어서 인덱싱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함수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전처리를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이 과정을 이제 알려주는 네, 이 프린트를 지금 해주는 코드가 이제 60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파일 캐시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처리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PDF에 있는 내용들을 로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로딩 해주는 거를 저희가 pypdf loader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시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저희가 업로드한 파일을 이 pypdf loader를 통해서 그 파일을, 내용들을 로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pypdf loader는 랭체인의 여러 이제 예제 코드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예제고요. 얘가 이제 한국어에 대한 처리나 뭐 속도나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문서 로딩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주로 이 로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로딩을 하면은 저희가 두 번째 단계인 그 업로드한 내용들을 쪼개줄 거예요. 그래서 그 쪼개는 함수를 저희가 load and split 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쪼갠 내용을 이제 pages에다가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pypdf 같은 함수
경우에는 문서가 만약에 10장이 있으면은 이 페이지스 안에다가 각 장별로 쪼갠 내용들이 이렇게 청크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스를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페이지스 0,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그 페이지의 장 수만큼 얘가 이제 각 장별로 쪼갠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만 테스트 해볼 거는 이제 PDF 파일에서 한 장만 있는 거를 테스트 해볼 거여서 구체적으로 뭐 더 잘라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쪼갠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다가 페이지스에다가 업로드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줄 거고 얘를 이제 쪼갠 내용들을 인베딩 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인베딩으로 변환해 주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는 업스테이지 인베딩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업스테이지 인베딩 모델들 중에서 솔러 인베딩 one large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얘를 이제 인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그 각 문서의 내용들을 인베딩 값으로 바꾸고 그리고 저희는 크로마라는 벡터 스토어에다가 업로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크로마는 그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한 가지이고요. 이제 로컬 환경에서 주로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들은 랭체인에서 예제를 다룰 때 크로마도 있고 파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서 좀 더 편히 사용하시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벡터 스토어를 이제 다 문서를 이제 벡터 DB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벡터 스토어를 불러올 수 있는 retriever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k는 2라는 거는 이제 검색을 실제로 실행을 할 때 사용자가 쿼리를 날리면 그 쿼리와 좀 관련 유사성이 높은 다른 인베딩 값들을 이렇게 불러와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근데 그 중에서 점수를 다 매겨요. 유사성이 높은 애들 첫 번째 순위부터 뭐 이렇게 1, 2, 3, 4, 5 순위를 다 매겨서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탑2 점수가 제일 높은 2개를 가져오겠다라고 뜻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래서 retriever를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면 저희는 이제 전처리가 끝나게 된 거고요. 저희가 다음 단계로 해줘야 되는 거는 실제로 사용자가 검색을 했을 때 내용을 불러오고 그 불러온 내용을 사람이 이제 또 이해할 수 있는 답변으로 생성해주는 LLM 모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LLM 모델을 지금 이 chat upstage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솔러 LLM 모델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upstage API 키도 처음에 활성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 현재 비밀번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upstage API 키를 불러와서 chat upstage를 활성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chat이라는 변수 안에 이제 솔러 LLM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LLM 모델이 셋업이 된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이 LLM 모델에다가 사용자의 대화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메모리도 좀 입힐 거기 때문에 이 챗봇에 기억을 입히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 블록은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문맥 정보에 따라 좀 검색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질문을 재구성해주는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 주스의 효능에 관련된 그런 대화 내용들을 했다가 사용자가 이제 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과 주스를 뭐 하루에 얼마나 많이 마셔야 돼? 라고 물어보면은 그 질문 자체로만 데이터베이스에 넘겼을 때는 얘가 그 문맥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좀 엉뚱한 답변을 불러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다시 사용자가 이 LLM 모델이랑 대화했던 예전 대화 내용들이랑 좀 기억을 하면서 다시 그 문장을 재구성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과 주스의 효능에 대해서 이미 정도 어느 대화를 했으니까 이런 뭐 사과 주스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마셔야 되나요? 이 질문 자체를 쿼리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의 이전 대화 내용 기록들이랑 같이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과 주스의 효능은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면 이런 사과 주스를 하루에 얼마 정도 많이 마셔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다시 재구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검색을 할 때 좀 더 잘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재구성해주는 체인을 하나 저희가 만들 거고요. 그거에 대한 체인 코드가 지금 이 블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 그 프롬프트가 지금 이 91번째 줄에 있는 Contextualize Queue System Prompt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걸 토대로 저희가 chat prompt template이라는 함수에 보내서 이 프롬프트를 셋업을 해주고 그 프롬프트를 토대로 저희가 대화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는 체인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체인을 만들어주는 함수가 지금 이 변수예요. Create History Aware Retriever 라는 함수를 지금 랭체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템플릿만 좀 몇 개 코드 블럭을 이어 붙이면 이렇게 첫 번째 체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토대로 실제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왔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답변할 건지 알려주는 두 번째 체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방금 전에 생성한 체인을 사용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이런 체인에 대한 코드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보시면 제가 뭐 질문과 답변 업무를 돕는 뭐 보조원입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뭐 검색된 내용을 사용을 하고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세요라고 이렇게 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저희가 두 번째 체인인 question answer 체인을 만들게 되었고요. 랭 체인이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체인들을 만들면 걔네 둘을 서로 이렇게 이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어붙이는 과정을 여기서 131번째 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검색을 할 수 있는 retrieval 체인을 만들어주는 함수를 랭체인에서 불러와서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든 체인이랑 두 번째로 만든 체인을 이렇게 서로 이어 붙여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RAG를 할 수 있는 체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AG 체인을 이제 얘한테 이제 질문을 할 때마다 호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챗봇에 대한 UI, UX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139번째 줄부터 밑에까지 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UI, UX에 대한 코드여서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 거고 지금 이 코드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복붙하셔서 이런 채팅, 인터페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176번째 줄에서 실제로 이 RAG 체인을 지금 호출을 해서 사용자의 질문을 프롬프트 인풋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전 대화 내용 기록들도 챗 히스토리 변수에 넣어서 이렇게 대화 내용들을 기억한 상태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이 인덱싱한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답변을 찾고 답변을 해주는 그런 챗봇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얘는 솔러 LLM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한국어로 된 PDF 파일이에요. 그래서 솔러는 이제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이제 잘 해주기 때문에 얘한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솔러 LLM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찾고 솔러 LLM이 지금 답변을 생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PDF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뭐 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뭐 문서 AI, 솔러 LLM API, 뭐 챗봇, QA, OCR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뭐 솔러 LLM 말고 뭐 Document AI는 어떤 기능인지 소개해 주세요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똑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이렇게 답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PDF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얘는 문서 처리와 관련된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거고 뭐 문서 OCR, 레이아웃 분석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네, 얘가 이제 그 사용자의 질문이랑 대화 내용 기록들에 대한 것도 저장을 해주고 있어서 만약에 얘한테 뭐 이번엔 영어로 내가 방금 물어본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얘가 이제 너가 방금 업스테이지 다큐멘트 AI에 관련된 기능들을 소개해 달라고 물어봤어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한국어로 물어보거나 영어로 물어봐도 진짜 GPT처럼 이제 다양한 언어로도 얘가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특정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두 번째로 만든 이 체인에서 이 QA 시스템 프롬프트 내용을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답변은 3문장 이내로 간결하게 유지해주세요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답변 예시도 이렇게 추가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답변 예시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뭐 이모티콘도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은 답변 내용 그리고 뭐 증거 뭐 이렇게 하면 얘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얘가 생성하는 답변들도 굉장히 달라지니까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 코드에서 좀 여러 가지를 테스트 해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강의인 이런 RAG 챗봇을 좀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다음 동영상에서는 지금 이 간단한 소러 LLM이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통번역, 한영, 영한 번역이나 뭐 내용 요약을 해주는 그런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스테이지에서 정말 유용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기능 중 하나가 실제로 LLM이 답변을 생성을 했을 때 실제로 좀 옳은 내용인지 다시 한번 체킹을 해주는 groundness check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긴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